네, 3인곡 하겠습니다. 교재 424쪽입니다. 작품 번호 52번 3인곡. 이제 봅시다. 네, 정철의 3인곡. 자, 여기서 미는 왕을 얘기합니다.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강 정철이 유배당에서 유배지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고향이 전라남도 청평인데 고향 청평에 유배당했어요. 유배지에서 쓴 것이다. 미는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다. 서브노트 필기한 거 확인하겠어요. 1번 연군지정의 작품으로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충성심, 충정을 나타내요. 2번 요게 이제 3인곡의 설정이 되겠는데요. 여기 봐요. 주목. 3인곡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일단 하늘나라인 상계와 땅의 세계인 하계가 있고, 이원적 세계야. 상계에 님이 있고 하계에 여인이 있어요. 얘네 둘은 하늘나라 상계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이별의 상황이다. 그래서 하계에 있는 여인이 상계에 있는 임을 그리워하는 형식이다. 여기서 상계는 한양, 궁궐을 나타내고요. 하계는 유배지인 여인이 있는 곳인 전라남도 청평을 말해요. 임은 당시 임금인 선조를 말하고요. 여인은 화자인 송강 정철을 얘기하는 것이다. 요게 3인곡의 설정이고요. 요 설정은 이어서 송미인곡까지 이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 임에게 바치는 정성과 사랑을 나타내고 임을 원망하소연하는 심정이에요. 사치와 낭비로 자신감, 자만심에 차 있고요. 독백체입니다. 여인이 하소연하는 형식의 독백체로 되어 있다. 내용은 서사, 본사, 결사인데 서사에서는 임과의 인연, 이별 후의 그리움을 나타내고요. 본사에서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사계절을 제시했어요. 마지막 결사는 영원한 사랑으로 호랑나비가 나옵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424쪽 단락 표시하겠어요. 맨 처음 가로 표시된 이몸 상기실제 서사라고 적어요. 서사. 그 밑에 나로 표시된 동풍이 건덕불어 본사 1번이고요. 가로 열고 봄이라고 적습니다. 사계절입니다. 먼저 봄. 그 다음 페이지에 꽃 지고 새잎나니 본사 2번. 가로 열고 여름. 아래쪽에 하룻밤 서리김에 본사 3번이고 가을이에요. 넘겨서 건곤이 패색하여 본사 4번 되겠고요. 겨울입니다. 밑에 하루도 12때 결사 단락 되어 있어요. 3인곡 중요 작품에서 풀로 다 보겠습니다. 풀 버전으로 전체 다 볼게요. 이 몸 삼기실제. 이때 삼기다는 태어나다의 뜻이야.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좇아 님을 따라 삼기신이 태어나니 한생연분, 한평생 연분, 인연이며 하늘이 모를 일이란가. 자, 그 다음 줄 칩시다.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요거 해석 문제 나올 수 있어. 실제로 기출문제고요. 하나는 오직의 뜻이에요. 오직. 나 오직 젊어 있고 님 오직 나를 괴다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여기서 견주다는 견주다, 비교하다의 뜻이에요. 견줄 때 노여는 전혀라는 뜻입니다. 전혀 없다. 평생에 원하였기에. 그 다음 줄쳐 한대 내자 하였더니 밑줄. 한대는 함께의 뜻이고요.
내자는 살다 이 뜻이에요. 함께 살고자 하였더니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거는 위에 줄과 함께 직접적으로 현대어 해석 풀이를 문제로 물을 수 있습니다. 늙어서야 무사일로, 무슨 일로, 외워두고 글이 난 거, 외로이 두고 글이 난 거, 그리워하는 거. 엊그제 님을 모시고, 이때 님은 임금이죠? 네. 광안전에 올랐더니 광안전의 밑줄 한양의 궁궐 되겠어요. 대궐입니다. 그 어찌하여 하계 밑줄, 요것은 유배지, 전라남도 전남 창평 되겠어요. 내려오니 올적에 빗은 머리가 얽히언지 헝클어진지 3년이라. 잠깐 주목. 정철이 이때 이제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서인의 영수였고 반대파인 동인이 집권하게 되자 유배를 당해요. 축출된 거죠. 낙향을 하는데 고향인 전남 창평으로 유배당한 지 3년째 되는 해예요. 유배당해서 할 일 없고 시는 잘 쓰고 그래서 쓴 게 삼위인곡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아시면 돼요.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고의할고, 뭐 고의는 화장하다, 단장하다 이 뜻이에요.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진난이 한수며, 짓는 것이 한수며, 디난이 밑줄. 이때 디다는 떨어지다 뜻이야.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한데, 실함이 시름, 근심걱정, 시름은 그지없다, 끝이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그 다음에 줄치자.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다 고쳐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끼리도 하도 할 샤까지 밑줄 짝. 자, 여기서 염량은 시간 세월의 뜻이에요. 세월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이 하도 할 샤. 많기도 많구나. 왼쪽의 알맹이 19풀이 두 번째 거 별표 치고 밑줄.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치언니의 해설. 이미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사이에 세월이 덧없이 흐르고 있음을 안타까워함. 2019년 군문 구급시험에 완전 적중시켰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빨간 펜 하살표하고 적습니다. 임가의 인연가 세월의 무상함. 임가 인연가 세월의 무상함을 나타냈어요. 자, 현대어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몸이 태어날 때 시작. 이 몸이 태어날 때 힘을 쫓아서 태어나니 한평생 함께 살 인연이며 그것을 어찌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도 이점을 있고 힘은 모르지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한 사람을 견딜 곳이 전혀 없다. 평생에 원하되 함께 살아가자 하였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따로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고. 엊그제 임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라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찌하여 인간 세계에 내려왔는가. 인간 세계로 올 때의 비순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이라. 연지와 부는 인내만은 누구를 위해 곱게 단장하였고 마음에 맺힌 시름이 겹겹이 쌓여 있어 짓는 것이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라. 인생은 한정이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더위가 추위가 때를 알아 지나갔다가는 곧 다시 오니 듣고 보면 느낀 일이 많기도 하구나. 동풍의 밑줄 봄바람 되겠어요. 고유어로는 새바람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잠깐 여기 봐요. 어휘 공부 잠깐 합시다. 저를 보세요. 동풍은 봄바람이죠? 새바람이라 그래요. 남풍은요? 이건 여름바람이고 맞바람 또는 앞바람이라 불러요. 서풍은요? 가을바람이고요. 갈바람 또는 한이바람이라 그래요.
북풍은요, 겨울바람이고요. 높바람, 뒤바람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봄바람이 건듯 불어 문득 불어 적설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와 두세 가지가 피었으라. 가득 냉담한데 밑줄 차갑고 막다 이 뜻이야. 차갑고 맑은데 암양 극한 향기는 무사일고 무슨 일인고 황혼의 달이조차 달동그라미 임금이죠? 그때 달은 임금을 나타내 달을 따라 벼맡에 베갯머리에 비치니 느끼는 듯 번기는 듯 님 동그라미 님도 임금이죠? 달하고 같은 거죠?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동그라미 별표까지 쳐요. 자, 여기서 매화는 충정을 나타내요. 충정, 충성심. 매화라는 게 원래 사군제 하나로 그런 지조 절개의 상징이죠. 매화를 꺾어내요. 이미 겨신데 요 단어도 참 잘 나오는데 고로 겨시다 그러면 이게 계시다예요. 뭐라고요? 계시다. 님이 계신 데를 보내고자. 님이 너를 보고 이때 너는 매화를 얘기하죠? 어떻한 너기 싫고 여기 싫고 여기까지 빨간 펜 하살표 봄이고요. 매화를 통한 충정 되겠습니다. 현대어풀 읽겠습니다. 봄바람이 다 같이 시작. 봄바람이 문득 불어 교훈에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와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가뜩이나 차갑고 맑은데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고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가워하는 듯 이게 달이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이미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현대어풀이를 꼭 소리내어 읽으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거랑 소리내서 읽는 거랑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직접 자기가 소리내서 읽어야만 기억이 되고 저장도 오래가요. 그래서 꼭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인터넷 강의는 장점이 있잖아요. 정제해놓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읽으셔야 됩니다. 원사 2번. 꽃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여름에 수풀이 우거진 걸 우린 녹음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줄칩시다. 나위 적막하고 슈막이 비어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둔 니까지 밑줄. 다시 앞쪽 페이지로 오세요. 424쪽에 왼쪽 알맹이 맨 하단 쪽을 봐주세요. 나위는 비단으로 만든 휘장. 휘장은 뭐 그 커튼 같은 거 요즘 말로. 수막은 수를 놓은 장막. 부용은 연꽃 그려 만든 비단이장. 공작은 공작을 그린 병풍인데 이게 지금 소재들이 다 어떻습니까? 이게 다들.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그렇죠? 예. 원위치. 그래서 적습니다. 방 안의 화려한 장식물들이에요. 방 안의 화려한 장식물. 아주 럭셔리한 인테리어들이다. 가뜩이나 시름한데 시름이 많은데 날은 해는 어찌 기돋던가 길던가. 여름에 해가 길죠. 원앙금, 원앙을 수놓은 금이 비단금자야. 비단을 베어놓고, 베이다는 베다 또는 자르다의 뜻이야. 베어놓고 오색선 풀쳐내요. 오색의 선자가 한자로 실선자야. 오색의 실을 풀어서
금자의 견아이셔. 금으로 만든 자로 이 견아이시다는 길이를 재다 이 뜻이야.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임에 옷을 지어내니 옷 동그라미 별표. 네, 여기서 옷은 정성이 되겠어요. 정성. 자, 그 다음 유명한 구절 나와. 줄 쳐야 돼. 슈프먼 카니와 제도도 가잘 쉬고. 슈프먼 솜씨. 주목. 여기서 카니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카니와는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야. 뿐만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also 같은 뜻이야.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야. 솜씨뿐만 아니라 제도는 격식을 말해요. 격식도 갖췄구나 이렇게 되세요. 적어야 돼. 자신감, 자만심을 표현했다. 산호수, 산으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함, 백옥으로 만든 함이 상자야. 상자에 담아두고 뭐를? 지은 옷을 임에게 보내려고 님이 계신 데를 바라보니 그다음에 줄 쳐야 돼. 산인가 구름인가 뭐도 몰시고 밑줄. 산세모, 구름세모. 여기서 산과 구름은 간신들을 나타내요. 간신배. 당시 어지러운 조정을 걱정하고 있어요. 간신배로 가득하다는. 산인가 구름인가 멀다는 험악하다인데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서 적어야 돼. 우국지정. 이게 바로 우국지정이야. 당시 어지러운 조정을 걱정하는 것이다. 바로 옆에 쉽고 풀이고 바로 옆에 거 줄쳐. 산과 구름은 간신을 뭐도 몰시는 조정의 어려움을 비유한 것이다. 천리, 만리, 길을. 천리와 만리는 실제적 거리인가요? 심리적 거리감인가요? 심리적 거리감이겠죠? 길을 니라시아 누가 찾아갈고 니거든 가거든 열어두고 뭘 열어두고 백옥함을 열어두고 그 속에 옷이 들었죠? 날인가 반기실까? 나를 보신 듯이 반가워하실까?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빨간 펜 화살표. 여름이고요. 옷을 바치는 정성이 되겠어요. 옷을 지어 바치면서 그 정성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네. 옷을 통해 바치는 정성이다. 현대풀이 읽겠습니다. 꽃이 떨어지고 시작. 꽃이 떨어지고 새잎이 나니 푸른 잎이 우거져 나무 그늘이 깔렸는데 힘이 없어 비단 비장은 쓸쓸하고 수놓은 장막이 비어있다. 연꽃을 그려 만든 비단이장을 걷어놓고 공장을 그린 병풍을 둘러. 잠깐 수도 오탈자요. 공작 되기서 장이 하나 작 기억을 못 쳐요. 공작을 그린 병풍을 둘러더니 자 그다음 가뜩이나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낯은 어찌 길동고 원앙을 수놓은 비단을 베어놓고 갖가지 빛깔의 실을 풀어내어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힘의 옷을 만들어내니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갖췄구나. 산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함에 담아두고 임에게 보내려 힘이 계신 데를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만이나 되는 번하면 길을 누가 찾아갈고 가거든 열어두고 나를 보신 듯이 반가워하실까. 하룻밤 하룻밤 설이 김에 설이 기운에 기러기 울어낼 때 기러기 울며 갈 때 위로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염 거듭말이. 이 염이라는 것이 햇빛 가리개 발을 얘기하는데 수정으로 만든 발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크리스털 브라인드 거드니 동산에 달이 나고 달 동그라미 1번 북극에 별이 보이니 별 동그라미 2번 님이신가 님 동그라미 3번 1, 2, 3번 다 뭐야? 왕. 눈물이 절로 난다 저절로 난다. 청강 동그라미 별표까지. 달빛이에요. 달빛. 가로 열고 선정. 달빛인데 좋은 정치 선정의 의미로 사용돼요. 달빛을 쥐어내어 엉켜잡아 봉황루 밑줄
대궐. 봉황 임금을 뜻해. 대궐이야. 붙이고죠. 누위에 봉황 누위에 걸어두고 파랑 밑줄. 온 세상. 온 세상을 다 비추어. 그 다음 밑줄 쫙. 심상궁곡 세모. 험한 세상. 이게 깊은 산 험한 골짜기인데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점낫 동그라미. 밝은 세상. 대낮이란 뜻인데 대낮같이 맹그셔서 만들어 주소서. 즉 험한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소서. 얘가 지금 높은 누각 위로에 있어요. 화자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요 수정으로 만든 브라인드를 거더니 동산에 달이 보이고 별이 보여요. 달, 별, 다 누굴 뜻해? 왕 임금을 뜻하지? 여기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달빛이 비치는데 요 달빛을 움켜잡아다가 여기가 봉황루, 여기가 대궐이야. 이게 누구야? 이게 왕이야. 이 임금이라. 임금이 여기 대궐에 있죠? 요 위에다 걸어놓고 뭐를? 요 달을 요 위에다가 걸어놓고 요 달빛이 샥 비쳐서 여기가 심상궁곡이야. 요거는 험한 세상, 깊은 산 험한 골짜기예요. 여기까지 비춰서 요 심상궁곡을 대낮과 같이 요게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달빛 청광이 나오는데 이 청광이 달빛인데요. 이 달빛은 좋은 정치, 선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좋은 정치 해달라고 기원하는 거야. 선정을 기원하는 것이다. 듣고 있네? 네. 그래서 빨간펜 하살표, 여기까지 가을이고요. 가을에는 선정기원, 좋은 정치 해달라고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요 가을이 제일 중요해. 여기가 시험 문제 낼 게 많겠지? 네. 내용이 좋잖아. 여기가 중요한 단락이야. 425쪽의 오른쪽 알맹이 아래쪽에 별표 치고 밑줄 쳐요. 여기서 심상궁곡은 깊은 산속의 험한 골짜기 즉 온 나라의 방방 곳곳을 뜻함. 임금의 선정이 온 나라에 퍼지기를 기다리는 심정이 담겨있고 나아가선 작자 정철이 연가하는 청평에까지도 임금의 은혜가 미치기를 바라는 것이다. 넘겨서 현대어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룻밤 서리기운에 시작.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가 울려 나갈 때 높은 누각 위에 혼자 올라와 수정으로 만든 말을 거두니 동산에 달이 뜨고 북쪽 하늘에 별이 보이니 이미 신가하고 반가워하니 눈물이 절로 난다. 맑은 달빛을 움켜잡아 임 계신 봉황루에 보내고 싶구나. 그러면 임께서는 누각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에 다 미치게 하여 깊은 산속의 험한 골짜기까지도 대낮같이 만드소서. 곤곤히 온 세상이에요. 하늘과 땅으로 온 세상, 온 천지 폐색하여 꽁꽁 얼어서 백설이 흰 눈이 한 비칠 때, 덮여 있을 때, 그 다음 줄쳐.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 있다. 카니야 뿐만 아니야의 뜻이라고 그랬죠? 사람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도 끊어져 있다. 저거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
질문. 요거 동적 심상, 정적 심상. 여기 이제 정적 심상이라고 해야 되겠지? 정적인 분위기지? 겨울이 돼서 인적이 드문, 고요하고 적막하다는 뜻이에요. 소상남반 밑줄. 전남 창평이라고 적어요. 원래는 중국의 소상강 남쪽 언덕으로 중국의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따뜻한 지방인데 여기서는 전남 창평을 말해요. 치움이 추위가 이러한데 옥루 고처 밑줄. 한양 궁궐 되겠어요. 임금이 계신 곳이야. 더욱 일러 무사마리 무엇하리 주모. 여기 봐. 겨울에 전라남도 창평이랑 서울이 훨씬 춥죠?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예, 이건 뭐 실감 나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주로 수업을 이렇게 경상도 밑에 쪽에서 많이 수업하다 보니까 부산, 울산, 진주 이런 데에 있다가 대전만 가도요 굉장히 추워요. 추워요. 여기 뭐 좁은 땅덩이인 것 같아도 온도가 한 10도 이상 차이 나요. 굉장히 춥고요. 제가 군 생활을 경기도 파주에서 했는데 그 보병 1사단 나왔는데 거긴 진짜 추워요. 파주 거기는 저는 군 생활 하면요 추운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얼마나 추운지. 그쵸? 북한은 어떨까요? 뭐 기사 보니까 뭐 그 개마고원 뭐 이런 데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는데요. 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영하 40도 정도 되면요 인간이 야외 활동이 불가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 기사를 읽었는데 영하 25도 밑으로 내려가면요 그 개나 이 고양이 같은 이런 동물들이요 그냥 얼어 죽는데요. 그대로 얼어 죽는데 너무 추워서. 그래서 야생 동물들은요 너무 추운 지역에 살면요 그래서 그냥 동멸을 해버리죠. 예?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같은 데는요 이제 너무 영하 막 40도까지 떨어진다니까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렇죠? 집안에 들여놓잖아요. 그래서 걔 가가지고 그냥 밖에 두면 얼어 죽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상상을 불허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굉장히 춥겠지. 한양이 겨울에. 그치? 임금이 계신 곳은. 걱정하는 거죠. 더욱 일러 무사마리 무엇하리. 양촌 동그라미 별표. 요게 봄볕인데 봄볕. 가로 열고 걱정과 사랑을 나타내요. 임에 대한 걱정과 사랑. 봄볕을 붙여내요. 님이 계신 데를 쏘이고죠. 그쪽이 추우니까 따뜻한 봄볕을 이미 계신 곳에 쏘이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모첨 초가집에 비친 해를 옥루 밑줄 궁궐이죠? 위에 옥루고초에가 앞에 옥루예요. 궁궐에 올리고죠. 그 다음 줄 칩시다. 홍샹을 리미차고 추슈를 밤만 거둬 일모 슈족의 행가림도 화달 슈 쭉 맑았지? 해석하면 일단 적어봐. 임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처지 한탄. 임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처지 한탄.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언제? 동영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홍상 붉은 치마를 입고 치슈 소매를 밤만 걷고 일모수족 해질 무렵 대나무에 의지하니 행가림 생각이 하도 알차 많기도 많구나. 해석은 그렇게 돼서 님을 그리워하며 외로운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란에 짧은 해는 수이디어 쉽게 지고 긴 밤을 꼿꼿이 앉아. 겨울에는 밤이 길죠? 청등 푸른 등불을 걸어두고 전공우가 악기 이름이야. 공우라는 악기가 있어요. 공우를 놓아두고 꿈이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비겼으니 앙금 원앙 이불이
차도 차샤,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지셀꼬 이렇게 되겠어요. 자, 빨간 펜 화살표. 네, 겨울이 되겠고요. 임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주목. 여기서도 어떤 문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역시 순서 배열 나옵니다. 섞어놓고 지문을 사계절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역시 그 문제 출제되니까 계절별로 잘 끊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다. 알겠지? 네. 현대어풀이 읽겠습니다. 온 천지가 시작. 온 천지가 생기를 잃고 흰눈 일색으로 덮여 있을 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는 새로 끊어졌다. 따뜻한 소수와 상강의 남쪽도 주의가 이렇거든 임 계신 홍루고서야 더욱 말하여 무엇하리요. 따뜻한 봄 기운을 부채로 붙이듯이 일으켜서 임 계신 곳에 쏘아 보내고 싶구나. 초가집 처마에 비치대를 임 계신 홍루에 올리고 싶구나.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 해의 정수에 힘을 기다리노나니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해가 쉬지고 긴 밤의 꼿꼿이 앉아 푸른 등불을 걸어둔 곁에 자기로 꾸민 고물을 놓아두고 꿈에서나 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모난새를 수놓은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외로운 밤은 언제나 셀고. 자, 이제 결사단락입니다.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적은 덧 잠시라도 생각 마라. 이 시름을 잊고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슈에 깨트였으니 밑줄. 뼛속에 사무치다 이 뜻이야. 뼛속에 사무쳤으니 편작이 열이 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 이 편작은 중국의 유명한 의사 명의 이름이 되겠어요. 그 명의인 편작이 10명이나 온다 한들 이 병을 어찌하리. 아,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원망 하소연 합니다. 님을. 형광펜 손에 잡고 차라리 쉬어디어 범납이 되오리라. 칠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민곡의 주제행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쉬다는 죽다. 죽어서라도 범납이 동그라미. 호랑나비입니다. 호랑나비가 되리라. 첫 번째 1번. 이쪽에다 적을게요. 이쪽을 잡아주세요. 첫 번째 1번.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영원한 사랑이에요. 죽어서 호랑나비가 돼서 임한테 날아가겠다는 죽어서도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충성심, 충정을 나타내. 두 번째, 윤의 사상적 발상이다.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겠다는 거, 윤의 사상적 발상으로 시, 공간적 거리를 초월한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주관적 변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저 해석합시다.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마다 족족 앉았다가,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 참 좋아하는데요. 기가 막힌 명문이에요. 향기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옮기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몰라도 내가 님을 따르려 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봐요. 원래 이 나비라는 것은 죽은 영혼의 현신 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는 나비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도깨비 보셨어요? 신이 나비가 돼서 날아오잖아요? 못 봤나? 만약에 예를 들어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묘소에 성묘하러 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흰 나비가 한 마리 날아와서 다 앉았어요. 아버지가 오신 거야.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고 싶어서 나비가 돼서 날아오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무식한 새끼야 말이야. 나비 이 새끼. 무식한 것도 좀 도가 있어야 돼, 그치? 아버지가 오신 거라고. 아, 아버지 오셨구나. 눈물 나는 일입니다. 나비는 절대 죽이면 안 돼, 알겠죠? 지금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정철은 선조가 아주 총애하는 그런 신하죠? 도성지까지 있었고 말입니다. 지금 뭐 반대파가 집권하면서 요배는 보냈지만 선조의 마음속에는 정철이 항상 있겠지? 근데 다 요배 보낸 지 3년 만에 여러분이 선조 임금이라고 생각해봐요. 감동 먹겠죠? 에?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어서 임에게 날아가겠대요. 이미 나를 모르더라도 향이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앉겠다고. 저 같으면요 감동 100배일 것 같습니다. 그쵸? 요게 사미인곡이고요. 이따가 이제 송미인곡에서는 또 감동 10,000배가 됩니다. 이거보다 더한 표현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어서 감동을 10,000배로 먹겠지, 선조가 그렇지? 바로 우의정으로 발탁합니다. 물론 다른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하살표 빨간색으로 영원한 사랑이라고 적습니다. 영원한 사랑. 426조 왼쪽 알맹이 하단에 별표 치고 밑줄. 비록 호랑나비가 나인 줄 이미 모를지라도 나는 입만을 쫓겠다는 일편단심, 바로 충성심이죠. 일편단심을 표현했다. 현대어풀을 읽겠습니다. 하루도 12때 시작.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잠시라도 힘을 생각하지 말고 이 이름을 잊으려 하지만 마음에 맺혀 있어 뼈 속에 담으셨으니 현작 같은 명의가 10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찌하리. 아, 내 병은 이 힘에 다시로다. 차라리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고 싶구나. 꿈나무 가지에 간 고마마다 앉아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힘의 옷에 올마 앉으리라. 이미야 그 호랑나비가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힘을 따르려 하노라. 네, 줄 칩시다. 알맹이 첫 줄. 이 작품 본사는 4계절로 구분되는데 계절에 따른 자연 풍경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 가운데 솟구치는 한결같은 연군의 정을 형상하였다. 내려가서 주제 밑줄, 연군의 정. 표현상의 특징인 첫 번째 밑줄, 임금에 대한 충성과 사모의 정을 남녀간의 그리움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옆에 문제 3개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3인곡이었습니다.